그러면은 이제 바로 들어갈 텐데 오늘 핸즈온 랭그래프를 활용한 실용적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구축이라는 뭔가 되게 어려운 말들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핸즈온이 전문적이어 보이고 이렇게 내가 어떤 오늘 핸즈온 들었어? 했을 때 나 랭그래프를 활용한 실용적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구축을 하고 왔어라고 하면은 좀 뭔가 뿌듯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그 워크플로우 구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랭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랭그래프를 활용한 방법이 어떤 점이 좋은지 그 내용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랭그래프라는 거를 혹시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랭그래프? 아무도 없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샤이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랭그래프를 제가 이제 핸즈온 요거 어제, 제가 오늘 오전 6시 반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오늘 오전 6시 반까지 계속 이걸 고민을 했었어요. 이분들이 다 하신 분들이 오시면 너무 난이도가 쉽지 않을까? 혹은 막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오시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간에 사실 좀 실용적인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그 실습에 많은 고려를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난이도보다도 실용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리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내가 오늘 핸드온 세션에 왔는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되게 재미난 거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만 자랑하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다 영상을 보지 않아요. 영상을 보는 그 시청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보기 힘드니까. 근데 이런 튜토리얼을 배부하면은 그건 열심히 봐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여기에 보면 스크립트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랭그래프와 이거 소리가 안 나오죠? 이게 스피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 스피커가 나오면 되게 재밌는데 잠시만요. 이제 그럴까요? 랭그래프와 이게 지금 좀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제 목소리로 요걸 읽어드립니다. 요거를 자 이제 랭그래프와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냐면은 이게 왜 굳이 네 목소리로 넣어놨어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왜냐면 이 줄글로 보면서 밑에 코드를 같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왔다 갔다 하셔야 돼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목소리를 들으면 여기 왼쪽에 셀 4, 셀 5 이게 나와요. 그럼 여기 보시면 셀 4번을 봐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셀 5번을 봐주세요. 이런 코드에 대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제가 음성으로 입혀놨어요. 제 목소리로. 그래서 이 오늘 하는 핸즈온의 목소리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요거 플레이 하신 다음에 이제 밑에 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혹시라도 입문하신 분들 나중에 내가 이거 봐야겠다 하신 분들 그렇게 써먹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보기가 좀 어려워요.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요 버전 있죠. 저희가 실습할 때는 이제 튜토리얼 없는 버전 요걸로 볼게요. 보는데 나중에 혼자 하실 때에는 요 보이스 튜토리얼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고 설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음성이 나오면 참 좋을 이제 텐데. 기본 리액트 에이전트를 이게 지금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이게 음성을 좀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기회 되면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랭그래프를 활용한 실용적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구축이고요. 먼저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이제 저는 테디노트라는 사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거는 AI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AI 관련된 컨설팅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레그나 에이전틱한 그 구축하는 내용들 저희가 이제 외주 받아가지고 구축을 하고 R&D를 하고 이런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랭체인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랭체인 랭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앰버서더가 돼 가지고 이제 열심히 홍보하는 일도 경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랭그래프예요. 이 랭그래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랭체인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랭그래프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같은 거를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외그나 에이전트 시스템을 요즘에는 노코드 툴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회사에 맞춤형으로 들어갈 때는 노코드보다도 코딩을 좀 가미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해서 뭐 전처리나 아니면 다양한 외부의 기법들 이런 것들을 녹여내 가지고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를 쭉 구축을 합니다. 그 구축하는 거를 내가 처음부터 한 땀 한 땀 다 구축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도구들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런 만들어 준 거를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랭그래프와 랭체인이 지금 점유율로 따지면 아마 가장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그나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원래는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가 그 라이브러리가 처음에는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세가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랭그래프라는 데에서도 랭체인 아예 회사에서 랭그래프를 더 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본사랑 간단하게 이렇게 미팅을 할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본인들이 요즘에는 다 미팅 오는 것들이 다 랭그래프 관련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랭그래프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사실 랭그래프까지 가기 전에는 원래 랭체인이 뭔지 이해해야 그다음에 랭그래프가 왜 인기가 많은지를 공감하실 텐데 만약에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인제 유튜브에도 많이 게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이전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2장 정도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 랭그래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데 고거에 대해서 쪼끔 설명드리면 인제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어드밴스드 레그라고 해서 레그를 한마디로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뭐 엄청 많아요. 진짜 뭐 수십만 가지가 있습니다, 잘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뭐 DB에 저장하는 것도 잘해야 돼. 검색도 잘해야 돼. 뭐 프롬프트도 잘 써야 돼.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몸을 갈아 넣어 가지고 좋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라는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만든 거를 실제로 서비스 단계에서 배포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해서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레그를 하든 만들든 뭐 에이전트를 만들든 간에 뭔가 좋은 잘 돌아가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고객님께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럼 고객님들이 기대 안 했는데 이것도 돼요? 너무 좋은데요?" 하고 나서 인제 박수 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돼요?" 이런 게 꼭 따라옵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되면 혹시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 쭉쭉 들어와요. 무조건입니다. 100 이면 100 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내가 10 개를 만들었으면 10 개를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8 개를 들고 가서 반을 본 다음에 2 개를 숨겨 놨다가 실질적으로 2 개를 숨겨 놨다가 "그것도 돼요." 하면은 이렇게 그럼 저희가 비용을 좀 더 주시면 해 오겠습니다 하고 이미 만들어 놨던 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제가 재미삼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사용자의 기대치가 계속 높아져요. 왜냐면 좋은 걸 만들면은 그보다 위에 거를 항상 갈구하니깐요. 두 번째로는 요구사항이 진화를 하는데 이 요구사항이 진화한다는 건 뭐냐면 쉬운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문서의 형태가 예상 가능한 형태 그냥 어느 정도 요 정도는 되는데 막 엄청 어려운 형태의 문서를 가지고 오신다랄지 예를 들어서 뭐 참조에 참조를 하는 문서들을 가지고 온다랄지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통합인데 이 레그나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개발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제일 좋은 거는
하나의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이제 한 명한테 팔면은 사실 거의 손해예요. 두 명한테 팔면은 본전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이제 세 명부터가 마진이 좀 남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았던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레그나 이 에이전트 시스템 만들면은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고객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달라요. 왜냐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워드 문서도 있고 PDF도 있고 한데 그 문서를 열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형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내용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서비스 단계로 올려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단계에는 '야 우리 이거 답변 너무 잘 나온다.' 했는데 서비스 단계에서는 고객이 생각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리니어 스트럭처드 렉인데요. 이거는 아마 이전에 렉을 해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브 렉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어드밴스드 렉은 뭐냐면 이 요거보다 인제 한 단계 진화된 한마디로 약간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론들이 가미된 형태인 거죠. 근데 이 왼쪽 거와 오른쪽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한 단계씩 흘러나가죠. 근데 이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팀장님, 우리 보스께서 사장님께서 저한테 "야 너 이거 발표 자료 한번 만들어 봐. 너 이번에 한번 보고서 작성해 와."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만들 거잖아요. 근데 여기 최종 보고가 인제 사장님이거든요. 근데 사장님께 보고하기까지 그 어떤 피드백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면 이 시작하는 단계를 떠나는 순간 이 단계로 되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단추를 잘못 꿰잖아요. 그럼 밑에 단계는 그냥 줄줄이 다 의미 없는 단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잘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낮은 확률의 싸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그 시스템에서는 검색이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보 검색이 안 됐다.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웹에서 검색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변 생성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정보 검색을 하잖아요. 다른 걸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정보 검색이 안 줬어. '아이 운이 없네. 일단 진행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 검색이 안 돼도 일단 안 된 정보 가지고 어거지로 답변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hallucination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니어 스트럭처드 한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다시 되돌아가서 수정하는 기능이나 이런 약간 유연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나온 게 바로 랭그래프인데 랭그래프에서는 뭐 그래프 구조다, 모듈형 구조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 여기가 다예요. 여기 이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되게 아까 보셨던 거랑 좀 다르죠? 중간에 이렇게 분기 처리도 들어가고 보면은 왔다 갔다 피드백을 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돌림의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맨 오른쪽 거를 보시면은 retrieve 하면은 이게 검색을 하는 건데 검색을 하고 그레이드 도큐먼트 하면은 검색된 결과를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 평가를 토대로 지금 여기에 분기가 있거든요. 근데 평가해서 "평가 통과했어?" 했으면 "너 이제 답변 생성하러 가." 이거고요. "통과하지 못했어? 그러면 다시 해야겠네." 트랜스폼 쿼리라고 해서 질문을 한번 바꿔 봐. 예를 들어서 검색어였으면 "네가 검색어 이거 잘못 넣었으니까 검색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트랜스폼 쿼리 한번 바꿔 봐." 바꿔서 다시 검색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오른쪽 거를 보시면은 좀 공감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짠 거예요. 뭔가 내가 중간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유연한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랭그래프가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랑 같다라는 거는 이게 더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니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랭그래프가 인기 많은 거는 사실 사람들이 랭그래프를 처음 접할 때는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래프 형식의 구조를 듣는 순간 '야 이거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세요. 근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이게 다야?'
이 고작 이게 다야? 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랭그래프가 또 많은 확산에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또 쉬운 사용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랭그래프를 오늘 써볼 건데 랭그래프를 써 보기 전에 제가 이거 오늘 어차피 핸즈온이니까 실습이 많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어차피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 놨으니까 고걸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아주 간단한 개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가지려면요. 이 네모 박스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거든요. 노드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의 회사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 하나하나는 독립된 부서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제 회사의 어떤 부서에 제가 속해 있을 때 물론 여러 개의 부서에 속해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좀 작은 형태의 회사에서는 뭐 내 소속이 여기 하나의 부서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가 있고 또 다른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들 간에는 일반적으로 좀 독립적이겠죠. 그래서 이 노드는 뭐냐면 이 네모 박스는 전부 다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약간 레고처럼 조립이 가능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모듈 단위 개발은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흐름을 만약에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은 retrieve 다음에 grade document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른 애로 바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바꿔줄 때요. 얘가 인제 얘를 퇴사를 시켜 버리고 싶은데 얘가 퇴사할 때 옆 부서랑 막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아. 퇴사가 안 되죠. 얘를 깔끔하게 퇴사를 시키려면 얘가 나가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이어야 얘네들을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드 구성을 할 때는 전부 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얘가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가 일을 못하고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로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독립 개발로 하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걸 다 모듈 단위로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랭그래프를 이제 회사에 도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거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가장 먼저 권장드리는 점은 뭐냐면 공통된 템플릿을 만들어서 각각의 부서별로 요 공통된 템플릿을 지키면서 그 안에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보면은 요 알고리즘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결국에는 이 네모 박스는 다 동일한 템플릿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데 보고서 양식은 다 똑같이 맞추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대신 요 양식은 맞추자. 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뭐가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체가 너무 쉬워요. 이따가도 제가 바로바로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 교체가 쉽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왜냐하면 이 레그라는 거는 뭔가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가 몸을 갈아 넣어서 많은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뭐 클로드 3.7이 나왔어요. 테스트해 보고 싶잖아요. 우리 서비스에 기존에는 GPT로 이루어져 있는데 클로드가 나왔어? 이거 적용하면 우리 성능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클로드로 바꾸는데 갑자기 이거 바꾸는데 한 일 주일 정도 걸리고 이거 테스트해 보면 하고 막 서비스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실제로 랭그래프를 구축하면 이 모듈이랑 이 모듈이랑 이 모듈이랑 1 초면 바꿀 수가 있어요. 1 초면. 그러면 사장님이 "야 이번에 클로드 3.7 나왔는데 테스트 바로 해 볼까?" "아 예 바로 해 볼게요." 하고 바로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얘가 빠지고 딴 애가 들어가는 데에 쉽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로바로 테스트해 보기가 좋다.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조립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예시인데요. 우리가 파이프라인에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설계를 할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리트리버라는 게 이제 검색인데 의미 검색이라는 게 있고 키워드 검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뭐 네이버 같은 데에서 키워드 기반으로 뭐 여기 광화문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그 키워드와 일치하는 애를 문서를 찾는 게 키워드 검색이고 의미 검색은 빨간 사과라고 검색을 했는데 붉은 사과도 검색이 되는 게 의미 검색인 거고 의미상 일치하는 거 보는 거. 근데 우리 회사의 문서 검색이 키워드 검색이 적합할지 의미 검색이 적합할지 해봐야 알거든요. 아니면 둘을 섞어서 쓰지. 그건 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물어봐요. 이게 키워드 검색이 좋나요? 의미 검색이 좋나요? 해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해보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당장 해보면 1초 만에 만약에 해서 결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해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못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꿔 껴넣기가 너무 쉬우면 그러면 해보기가 쉽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만들었는데 거기 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도 사이에 껴넣기에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분기 처리. 우리가 그 코딩하신 분들 if, elif, else 구문처럼 분기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예시가 있는데 똑같이 질문이 세 개가 다 요약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도 에이전트 개념을 요약해줘. 두 번째도 오늘 뉴스 요약해줘. 세 번째도 지난 회의 결과 요약해줘. 셋 다 요약해줘.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 해야 되는 게 다른 방식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에이전트 개념을 요약해줘 같은 경우에는 LLM한테 물어봐서 LLM이 답변할 수 있어요. GPT가. 자, 근데 오늘 뉴스 요약해줘 하려면요. GPT는 학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한테 먼저 웹 서치를 해서 웹에서 오늘 뉴스를 검색한 다음에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타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 결과 요약해줘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해가지고 지난 회의 내용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냐면 셋 다 요약해줘예요. 셋 다 요약해줘인데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게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필터링 했거든요. 우리가 렉시컬 기반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장 그대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약해줘라는 게 오면은 야, 요걸 타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같은 요약해줘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은 병렬 처리예요. 병렬 처리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세 개의 흐름을 갈 건데 이거를 하나만 왜 선택을 해야 돼? 그냥 셋 다 동시에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타는데 GPT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뭐 라마 모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의 답변을 선택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답변을 섞으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막 추론 모델도 쓰고 이것도 써서 야, 다 우리가 왜 세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돼? 세 명이 쓴 걸 다 종합하면 되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병렬 처리를 하면은 세 개 모델을 출원해서 물론 비용이 3배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병렬 처리. 그러니까 이거를 팬 아웃 팬 인 이렇게 팬 아웃이 이제 퍼지는 거고 팬 인이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고 또 이런 것도 돼요.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팬 아웃 팬 인에서 검색의 소스를 다양화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검색은 야 너는 어디다 검색하냐면 너는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논문 검색을 해. 논문 검색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얘는 뭐 SNS 뭐 거기 정보란에다 검색을 해. 이렇게 검색하면은 소스가 다르니까 검색된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최종 아웃풋도 달라지게 돼요. 이런 것들도 병렬 처리로 하면은 같은 시간 안에 세 개의 소스로부터 하니까 훨씬 더 답변이 풍성해져요.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기능. 메모리 기능인데 우리가 멀티턴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많이 처음에 개발할 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챗GPT를 써 보신 분들이 멀티턴 대화가 되잖아요. 멀티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 대화를 하고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해서 다음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 요걸 멀티턴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내 이름은 테디야." 그다음에 테디님 반갑습니다." 한 다음에 제가 GPT한테 물어볼 때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하면은 테디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잘 대답했거든요. 이거는 단기 기억이 있는 거예요. 멀티턴 대화가 가능한데 이게 챗GPT 자체 기능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적으로 구현을 한 거거든요. 프롬프트에 넣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오셔서 당황하시는 게 멀티턴 대화를 시도하는데 별도로 구현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별도 구현이 원래는 되게 어려웠어요. 좀 까다로웠어요. 대화 내용을 관리하는 게.
근데 이거를 랭그래퍼에서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가능하고요. 또 타임 트래블 기능. 저는 이거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이건 뭐냐면 얘는 시간 여행 기능인데 그 얘가 한 파이프라인을 예를 들어서 요거를 설명드리면 질문을 하고 검색을 하고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이 최종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검색을 하는데 검색어를 잘못 입력해 가지고 잘못된 답변에 영향을 미쳤어요. 나비 효과처럼 요렇게. 얘가 검색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거기서 그거밖에 못해? 검색어 똑바로 안 넣어?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은 보통 이 타임 트래블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면 퀘션을 다시 넣어요.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 "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검색하고 해 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퀘션부터 다시 들어가요. 이게 지금 4 단계밖에 없어서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나중에 20 단계, 30 단계 가면은 이거 검색어 다시 넣어서 타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LLM도 많이 되고. 타임 트래블 기능은 이게 나왔을 때요. "야 2 번으로 돌아가." 하면은 4 번, 3 번을 롤백을 해 줘요. 요때로 딱 돌아갑니다. 요때로 딱 돌아가서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면 뭘 하냐면 얘가 검색어 잘못 입력한 거를 사람이 보정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검색어를 직접 수정을 해 주고 남은 내용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흘려보내면 수정된 검색어에 따라서 답변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모니터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을 때 요게 좋아요. 체크 포인터가 각 노드별 상태값을 기록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휴먼 인더 룸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이 휴먼 인더 룹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상담사 챗봇 같은 거 많이 만들 때 요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아니면은 뭔가 문서 작성을 요청을 하고 그걸 최종 단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딥 리서치 같은 기능들을 요즘에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딥 리서치가 오래 걸리잖아요. 뭐 5 분에서 6분 이렇게 걸리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얘는 딥리서치 6분 만에 내가 지금 한참 기다려서 이거 받았는데 중간중간 좀 보고해 주면 안 돼? 내가 요게 맞는 방향성이 맞는지 좀 물어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랭그래프는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하냐면 보고서 작성을 중간중간 할 때마다 휴먼 인 더 노드를 둬 가지고 잘 작성됐는지 여기다가 검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작성을 하다가 어떤 약속을 해 놓는 거예요. 뭐 "너가 섹션별로 작성을 할 건데 섹션별로 작성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너 나한테 검사 받아." 이러면 얘가 섹션을 다 작성을 하면 휴먼 노드로 호출합니다. 그럼 여기에 탁 인터럽트가 걸려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거기에 이전까지 얘가 작성한 내용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 핸즈온에도 제가 넣어 놨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approve or fail 이걸 주면 approve를 하면은 이어서 다음 세션을 작성을 해요. 근데 만약에 fail을 주면은 얘는 다시 작성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 주관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거 좋았는데 너 여기 부분을 이렇게 고쳐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얘가 피드백을 받아서 그 세션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휴먼 인더 룹을 많이 쓰고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 챗봇을 만들어 놓고 고객 응대를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항상 상담원 연결이라는 것들. 그것처럼 고객이 상담원 연결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이제 휴먼 인더 노드 요 노드를 호출해 주면 이제 상담사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가 띵동 알림이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전까지의 대화 내용이 다 들어 있고 고걸 바탕으로 인제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고런 것들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인제 랭칭 이코시스템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모든 파이프라인 과정들을 이렇게 다 트래킹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 추적 시스템도 오늘 넣어 놨어요. 넣어 놨는데 여기에 까 보면 얘가 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 어떤 내용 여기 왼쪽에 보면은 토큰을 얼마만큼 많이 썼는지 그다음에 지연 시간은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지연 시간이 좀 크게 잡히는 애들은 왜 지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랭그래프를 이제 쓸 건데 사실은 오늘 랭그래프를 이것도 뭐 1 시간 반이라는 핸즈온 세션 안에서 다 다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저희가 실습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주요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노드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노드 1, 2, 3, 4 요렇게 흐름을 따라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세요. 요거 있죠. 요거 오른쪽 보시면 얘네들이 다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노드가 빠져도 다른 노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 이 노드와 노드 간의 정보 전달을 해줄 거거든요. 여기서 작업이 완료된 거를 정보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면 독립적이니까 우리가 스테이트라는 거를 둬서 그 스테이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회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는지는 몰라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협업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이 사람한테 알려주긴 해야 돼요. "나 이번 1시간 동안 뭐 했어?"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알려주는 방식이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는 택배 상자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택배 상자인데 이 첫 번째 노드에서 작업을 처리를 하고요. 작업 처리한 내용들을 택배 상자에 이렇게 잘 담아요. 잘 담아서 다음 회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회사는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택배 상자를 열어보면 거기에 이전에 처리했던 결과물은 담겨 있는 그 택배 상자를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결과물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기 엔드 노드에 오거든요. 엔드 노드의 택배 상자가 결국에는 최종 결과물이에요. 그 엔드 노드에 왔을 때 택배 상자를 열어보면 거기에 답변도 있고 질문도 있고 저 검색한 문서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래서 그 택배 상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스테이트는 몇 가지 특성들이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얘가 인제 택배 상자거든요. 키와 밸류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키와 오른쪽에 있는 밸류 이 왼쪽에 있는 키에다가 밸류를 넣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 게 오버라이트를 해요. 오버라이트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삭제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버라이트를 해요.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여기 키에다가 첫 번째 노드에서 아무런 입력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1번 GPT가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2번 노드에서 여기를 2로 설정을 하고 테디라고 업데이트 빨간색 부분만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GPT는 제가 업데이트 안 하고 1번 노드에서 업데이트한 거잖아요. 택배 상자에 GPT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를 내가 빼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전달받은 거는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내가 작업한 것만 업데이트를 해 줘요. 그러면 2번 노드가 끝나는 시점에 봤을 때 이 GPT라는 애는 1번 노드 작업자의 결과물이고 이 테디는 노드 2의 작업자의 결과물인 거야. 이거를 또 전달해요. 얘는 3만 업데이트하고 전달. 자 이렇게 오버라이트하는 방식을 왜 썼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오버라이트하는 방식은 이런 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왔을 때요. 얘가 우리가 나중에 사용자 질문은 어디에서 하냐면 첫 번째 노드에서 보통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질문을 뭐 LLM에다가 기록을 해 두고 질문은 사용자 질문 처음에 들어오면 끝까지 변경할 일이 사실 잘 없어요. 끝까지 쭉 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끝까지 가려면 얘를 중간에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로직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노드 2나 노드 3에서 사용자의 질문이 갑자기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오버라이트하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 노드에서 기록한 게 네 번째 노드까지 아무런 손실 없이 잘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요 사례에 보면은 상태값을 질문을 맨 처음에 업데이트해 주고 이 질문을 가지고 문서를 업데이트해 주고 이 질문과 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 주고 마지막으로 요거 다 채워져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인제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인제 랭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돌림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이 배드예요. 답변이 형편없어. 그럼 우리가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 5번 다시 퀘스천으로 보내요. 이 퀘스천으로 보낸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에서
답변 평가를 받았는데 답변이 거짓말이었어요. 잘못됐죠. 수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질문을 다시 작성하는 거. 질문 자체가 잘못됐네. 혹은 검색이 잘못됐네. 혹은 답변 생성이 잘못됐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질문이 잘못됐으면 질문을 수정해야죠. 그러면은 1번 노드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재작성합니다. 다시 작성하게끔 요청을 해요. 그럼 질문이 바뀌었죠? 질문이 바뀌면 이 질문을 토대로 문서 검색을 하니까 문서도 바뀌어요. 그리고 문서가 바뀌었으니까 답변도 바뀝니다. 그래서 답변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평가해 보니까 굿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색이 잘못됐다. 질문은 괜찮아. 야, 너 질문은 괜찮은데 검색을 잘못했네. 이러면 검색하는 노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검색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검색이 바뀌었죠. 그리고 답변 검색이 바뀌었으니까 답변도 바뀌고 최종적으로 이 답변을 평가해 보니까 굿이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답변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답변 받아봤는데 이 모델이 성능이 안 좋은 모델이었어. 그래서 답변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모델 가지고 답변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바꿨더니 답변이 굿이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되돌림을 줘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복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고 문서 검색을 해서 문서 검색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가름 내려서 좋으면 잘못됐으면 얘가 평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검색한 결과 내가 봤는데 너 그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너 질문 제작성하는 부서로 가서 질문 제작성해 와." 그럼 리라이트해서 제작성합니다. 제작성된 질문을 다시 넣어 줘서 다시 검색을 해요. 이번엔 잘했네." 하면은 패스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서 검색을 합니다. 답변 생성을 해요. 근데 봤더니 '야 이거는 문서 검색을 하면 안 되고 웹에서 검색을 해야지.' 그럼 평가자가 웹 검색으로 보내요. 보내서 웹 검색 결과를 다시 문서에다가 넣어 줘요. 그걸 토대로 하면은 답이 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주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애초에 우리가 문서 검색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된 룰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한민국의 수도를 막 인터넷에서도 검색하고 뭐 회사 문서에도 검색하고 막 검색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도 손실이야. 그다음에 고객사도 "아니 대한민국 수도 물어봤는데 왜 1 분이나 걸려요?" 이렇게 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자를 둬서 이 질문이 레그를 해야 되는 질문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질문인지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라우팅도 오늘 핸즈온에 넣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차게 구성이 구현이 됐 구성이 됐고요. 이렇게 오늘 네. 흥이 많이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드 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실습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노드라는 거는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레고처럼 조립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입력되는 부분도 지금 그래프 스테이트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출력하는 애도 그래프 스테이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지금 same이잖아요. same. 같죠? 같기 때문에 얘는 레고 블록으로 따지면은 그 이빨이랑 그 들어가는 부분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언제든지 같은 형태를 따지고 있으면은 다른 애들로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을 만든다는 거는 야 입력하는 애도 그래프 스테이트로 해. 출력하는 애도 그래프 스테이트로 해. 이거 다 맞춰. 대신 어디 부분만 달라지냐면 중간 부분만 야 이거는 노드별로 다르게 가져가게. 요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드 추가하는 거는 여기 너무 간단해요. 애드 노드에서 내가 별명을 붙여 줄 거예요. 별명 붙여 주고 오른쪽에다 함수만 넣어 주면 굉장히 쉽게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노드와 노드 연결하는 거 너무 쉬워요. from to예요. from to. retrieve에서 LLM answer로 가야지 연결해요. LLM answer에서 relevance 체크로 가야지 연결해요. 이러면은 노드 연결이 끝나버려요. 근데 내가 가끔 가다가 오늘은 다른 흐름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것만 바꿔주면 되니까 진짜 1초 만에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조건부 엣지라는 것도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어떤 상황에선 저렇게 해.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 요런 것들을 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조건부 상황에서는 컨디셔널 엣지라는 걸 통해서 조건부 엣지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조건부 엣지 구성할 때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갈래, 네 갈래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작점 설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멀티 에이전트 협업 네트워크는 이따가 제가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돼서 될지 모르겠지만 쪼끔 이따가 핸즈온을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들으시느라 핸즈온인데 설명이 길어져 가지고 지루하셨을 텐데 자 요것만 이제 하나 지금 인터넷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기본 리액트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게 나오는데 랭그래프와 랭체인을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그 설정하고 스피커가 외부 영 시스템과 영으로 나오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금 도구를 네.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먼저 10번 셀에서는 이 챗오픈 AI 모델을 네. 설정합니다. 뭐 이게 잘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GPT-4o라는 직접 모델을 사용하고 돌려보시면은 있습니다. 아마 그 목소리 잘 나올 거예요. 요거 있고요. 저희가 웹사이트로 가 보면은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여기에 오셔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API 키 오픈 AI API 키는 드렸고 타블리 API 키는 여기 가셔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로 회원 가입하시면은 순식간에 발급이 돼요. 그래서 고거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그 콜앱으로 하실 분들도 계시고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하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여 드린 거는 여기서 보여 드리겠지만 처음 이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콜앱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콜앱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거를 네. 여기에 오시면은 하단에 보면 그 구글 콜랩 링크를 만들어 놨는데 음성 튜토리얼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요. 일반 튜토리얼을 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테스트까지 잘 되는 걸 봐 가지고 아마 문제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이제 구글 로그인 해 주시면 되고 연결 버튼 눌러서 하시면 돼요. 저도 근데 하시기 전에 아마 복사 버튼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 복사 버튼 떠 있으면 그걸 눌러서 복제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돼요. 저도 복제를 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사본을 떠야 그게 나한테 복사해 가는 개념입니다. 예 나한테 복사해 가는 개념. 그래서 사본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바꾸셔도 돼요. 예. 요 사본 파일은 이제 내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이제 연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할 건데 요게 쪼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여기 중간에 일단 설치를 눌러 놓고요. 예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눌러서 잠깐 있는 동안에 만약에 저는 요 에디터로 보여 드릴게요. 저는 요거를 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팅을 해 와서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요거 순서대로 왼쪽에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만 해 보시면 돼요. 세팅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무시하시고 넘어가실게요. 랭체인 키 있으신 분들은 추적하셔도 되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밑에 다 넣어 놨기 때문에 요거 밑에는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거 밑에는 실행하지 않을게요. 여기 위에 두 개만 설정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실행하고 어려움 없으시죠? 혹시 에러 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에러 나시면. 콜앱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설치 필요 없이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랑 같이 인제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화면에서 보여 드릴게요. 어차피 인제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혹시 안 되신 분 계세요? 아직은 모르시겠죠?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예 고거 쪼금 있다가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밑에 내려 보시면은 리액트 에이전트, 리액트 에이전트라고 해서 리액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reasoning and acting 요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사고를 하고 그 사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 리액트 에이전트가 사실 에이전트의 굉장히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이전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자율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율성은 뭐냐면
우리가 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직원이 어떤 직원 그러니까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요. 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사원이 커 가지고 인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됐어요. 그럼 알아서 잘하잖아요. 에이전트는 약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상황을 보고 environment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 그걸 맞게 고민을 하고 그 상황에 맞았을 때 내가 선택을 해서 액션을 옮기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더 우리가 구축하는 에이전트를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2025 년도 랭콘이 어디서 열리고 어느 장소에서 열리는지 알아봐 줘."라고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 에이전트가 사고를 하죠. "야 이거 내가 학습을 2023 년도까지밖에 안 했는데 2025 년도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검색을 해야겠네. 이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만약에 도구라는 게 있으면은 웹 검색 도구라는 게 있으면 웹 검색 도구를 써서 2025년 랭콘 장소 그다음에 뭐 날짜 이렇게 검색을 해요. 검색된 내용 바탕으로 하는 거. 혹은 "야 우리 회사 문서에서 작년에 회의록 한번 찾아줘." 하면은 얘가 또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회의록을 찾아야 되면 내가 회사 DB를 뒤져야겠다.' 그 회사 DB를 찾는 도구를 써서 검색을 해 오는 거. 그런 식으로 인제 자율적으로 하는 에이전트인데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에이전트를 쓰려면 일단 도구가 핵심이거든요. 얘한테 도구를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LLM은 웹을 검색하는 능력이 없어요. 회사 DB를 검색하는 능력도 당연히 없고요. 근데 얘한테 우리가 도구를 쥐어 주면 얘는 검색하는 능력도 생기고 회사 DB도 검색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뭐 컴퓨터 유즈나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얘 이 랭체인 안에도 파일 핸들링하는 도구가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걸 하면 뭐냐면 제가 실제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폴더 같은 거 정리할 때 있죠. 얘가 파일 핸들링하는 도구가 있으니까 얘한테 "야 파일 이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그 안에 내용도 좀 열어 봐 가지고 파일명도 다듬어 줘." 하면은 싹 다 정리를 해 줘요.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도구들을 다양하게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쓸 거는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이 태블릿 검색 도구, 웹 검색하는 도구를 쓸 거고요. 요거를 써서 웹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도구를 쓸 때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요것만 알아가시면 돼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태블릿 서치라는 도구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최대 검색을 6 개까지 한대요. 내 API 비용 한 달에 1,000개 주니까 1,000 개에서 이제 한 번 검색할 때마다 6 개씩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임이랑 디스크립션을 잘 적어야 돼요. 왜냐면요. 도구를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 우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도구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도구는 언제 쓰는 거야."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에이전트는 몰라요. 이게 웹 검색을 하는 도구인지 망치인지 벤치인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얘한테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건 언제 쓰는 거야." 이걸 친절하게 알려줘요.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비슷한 도구들이 많아요. 뭐 20 개 30개 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회사 일을 하러 갔어요. 거기에 막 이런 상황에선 저거 쓰시고 이런 상황에서 막 20 가지가 넘어. 그럼 우리도 처음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스럽죠. 그럼 매뉴얼 보잖아요. 매뉴얼에 잘 나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듯이 여기에서는 이름과 디스크립션을 잘 적어야 된다. 우리가 기껏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구 이름은 홍길동이고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적으면 그러면 절대 이게 호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 리트리버 체인인데 요거는 레그할 때 쓸 거예요. 요것도 제가 일단 임포트를 해 볼게요. 아마 다 세팅되셨으면은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만요. 네. 요거 저는 키를 좀 따로 가져와서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해서 네. 콜앱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리트리버 체인까지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제가 인제 레그 시스템을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데모 용도로 그냥 라이브 레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리트리버라는 게 이제 검색기고 얘가 체인인데 여기 검색을 하거든요. 요 문서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예제로 많이 쓰는 문서인데요. 여기에 그냥 AI 브리프라는 산업의 최신 동향이에요. 최신이라고 하기엔 2023 년도라서 벌써 오래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좀 옛날 내용인데 여기에서 13 페이지에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상성 가우스를 공개를 했다." 요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만든 생성형 AI의 이름을 찾아 줘." 요걸 찾아 달라는 얘기잖아요. 요거를 물어보면 얘는 검색기니까 검색만 돼요. 문서의 원본의 내용을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자체 개발 AI 삼성 가우스 공개." 검색이 요게 유사도가 제일 높은 거니까 얘가 1 등이라고 마킹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검색 잘 되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검색된 문서를 가지고 "답변 생성해 줘." 하면은 삼성전자가 만든 삼성 생성의 AI 이름은 삼성 가우스입니다. 요거는 페이지 1 목차에서 찾았기 때문에 요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일단 레그 그냥 대략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요 검색하는 도구를 create retriever 툴을 사용해서 PDF 검색 도구와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넣어 주고 이름이랑 디스크립션이에요. 이름, 디스크립션. 그래서 이름과 디스크립션을 상세히 적어 줘야 돼요. 상세히 안 적으면 얘가 도구 선택이 안 돼요. 검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스크립션에도 search and return information about Spree AI brief PDF 파일 요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언제 쓰라고 했냐면 요거 2023 년도 12 월에 퍼블리시 된 거고 "AI 트렌드 볼 때 요걸 써라."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AI 입장에서는 도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책 교환권. 하나 뭐였죠? 웹서치요? 웹서치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무 샤이하시네. 제가 이따가 또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서 검색법. 두 가지가 있는 그럼 얘는 이제 선택권입니다. 하나는 웹 검색을 할 수가 있고 하나는 문서 검색을 할 수 있고 요렇게 두 가지가 있고 하나의 더 능력치가 있죠. 자체 대답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보죠. 도구 두 개 넣어 놨어요. 웹서치랑 리트리버. 자, 밑에다가 요거 프롬프트도 넣어 놨어요. 그냥 간단하게 "너 한글로 답변해." 요 정도만 넣어 놨어요. 모델 GPT-4 모델 썼고 도구 썼고 프롬프트 써서 리액트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죠. 자, 이걸 시각화해 보면 실행 버튼을 왼쪽에 이렇게 그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은 쭉 될 거예요. 순서대로 빠짐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구조가 에이전트의 핵심이에요. 모든 랭체인 랭그래프에서 만드는 에이전트 다 이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질문이 들어오면 에이전트가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나 도구 쓸까 말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이거 도구 안 써도 되잖아. 나 알고 있잖아. 그럼 바로 답변해요. 엔드로 가요. 근데 2025 년도 랭콘 어디서 열려? 질문 들어왔어요. 잠깐만. 이건 내가 모르는 질문인데 도구 한번 찾아봐야겠다. 도구 봤더니 웹 검색 도구가 있네. 도구를 써요. 웹 검색을 합니다. 2025 년도 랭콘. 여기서 검색해요. 그러면 검색 결과 나왔죠. 그걸 에이전트한테 피드백을 줘요. "야, 네가 시킨 거 내가 다 처리했어." 줘요. 그 에이전트가 고마워." 하고 2025 년도 랭콩 어디서 열리는지 봤더니 광화문에서 열린대요.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하고 끝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사 문서 내 뭐 해 줘." 하면은 생각해요. "회사 문서? 나 회사 DB 검색 도구 있지?" 그거 써요. 검색해서 그거 가지고 답변해요. 근데 만약에 에이전트가 받았는데 검색했는데 결과 안 나왔다? 다시 검색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에이전트의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쓰시면 되는데 리커전 리미트는 뭐냐면 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한 결과가 이게 검색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다시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뱅글뱅글 100번, 200번 돌면은 내 토큰 비용 지갑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샘 알트만 씨 지갑만 불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 시간도 오래 걸려 비용도 많이 나가니까 리커전 리미트라는 걸 뒀어요. 노드를 한 번 갈 때마다 한 번씩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리미트를 저는 몇 회? 10번, 10번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스레드 아이디는 뭐냐면 이 스레드 아이디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챗GPT 대화창에 가시면 왼쪽에 스레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화 새로 시작하게 하면은 하나씩 만들어줘요. 카톡방처럼. 그 스레드예요. 그 스레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유저 아이디도 있고 스레드 아이디도 있는데 유저마다 관리해야 되는 그 아이디가 있고 그다음에 유저 한 명인데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아이디. 요거는 왜 필요한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넣어 주시고 여기 휴먼에다가 AI 브리프 문서에서 삼성전자가 만든 생성형 AI 이름 찾아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이전트가 요렇게 찾죠. 아 기가 막히죠? 가우스입니다 찾았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밑에 보면은 에이전트가 먼저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과정은 물론 출력이 가능하기도 한데 여기서는 로그 출력을 이제 생략을 해 놨어요. 얘가 생각했던 결과물이 뭘까요? 결과물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툴을 쓴 결과를 보면 돼요. 얘가 생각해서 툴을 뭘 썼냐면 문서 검색하는 툴을 썼거든요. 썼어요. 이게 나중에 디버깅 모드로 가면은 정확한 정보가 나와요. 뭐 툴 아이디까지 나오고.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생략해 놨어요. 내용만 보이게끔. 근데 이 어떤 툴을 썼는지 보니까 얘가 문서 검색을 했죠. 검색된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얘가 검색된 내용 보니까 여기 삼성 가우스라고 있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추적 한번 볼게요. 밑에 링크 보면은 다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요. 요 내용을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여기 왼쪽에 꼭지점처럼 나온 점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위 것들은 안 봐도 되고 이게 하나하나가 좀 큰 그 단계예요. 보시면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먼저 질문이 들어왔죠. AI 브리프로 문서에서 삼성전자가 만든 생성의 AI 이름을 찾아줘. 그다음에 얘가 에이전트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고민한 결과가 뭘까요? 여기 보면 PDF 리트리버. 문서 검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툴을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문서로 가죠. 문서로 가서 여기다가 쿼리를 날립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얘가 쿼리를 날릴 때요. 보세요.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에 이렇게 안 하시죠. 우리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 생성형 AI 이렇게 검색하시지 않나요? 툴에 보면은 쿼리에 어떻게 날렸을까요? 삼성전자 생성형 AI. 문장을 절대 그대로 넣지 않아요. 검색을 할 때는 검색에 최적화된 쿼리를 만들어서 넣어줘야지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에이전트가 이 툴 호출을 할 때 그걸 인지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검색을 했으니까 결과를 에이전트한테 쏘죠. 그러면 얘가 검색 결과 보면은 이렇게 아웃풋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웃풋을 받아가지고 이제 프롬프트 여기에다가 넣어서 검색 결과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펼치면 나오는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답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랭스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단계별로 제대로 된 게 맞아? 이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연 시간이 얼만큼 걸렸는지. 야 이거 벡터 리트리버 1.4 초나 걸렸어? 야 이러니까 느리지. 이거 절반은 못 줄여? 하면은 절반 줄여야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 때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내려보시죠. 자 클로드 3.7 쏘네. 이거 절대 모르죠? 그럼 얘는 무조건 검색해야 돼요. 검색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얘가 검색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3.7 소넷이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래도 얘는 답변할 수가 있죠. 근데 검색된 결과를 보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해외 아티클이나 뉴스들을 쭉 검색해 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사내 문서에 있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뭐 URL 이렇게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검색했는지 그 안에를 보려면 랭스비스 트레이싱을 보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링크를 보시면요. 이 링크에 들어가 보면 얘가 검색해줘 했죠. 그다음에 우리가 툴을 얘 툴 못 쓴다고 이번에는 웹서치. 근데 얘가 보면은
PDF 리트리버도 썼네. 왜냐? 왜일까요? 왜 리트리버 썼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 위에 보면요. 제가 이 리트리버 툴에 뭐라고 했냐면 AI 트렌드와 관련된 거 여기서 찾으라고. 그러면 얘가 검색하는 도구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둘 다 모르니까 하나는 웹 검색을 일단 한 거고 하나는 회사 문서 검색을 한 거예요. 일단 둘 다 잘 모르겠다. 일단 둘 다 해야겠다. 둘 다 한 거죠. 잘했어요 얘가. 잘했습니다. 일 잘하는 녀석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PDF 문서에서는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 웹 검색은 제대로 나왔을 거예요. 요 내용을 종합을 해서 에이전트한테 주죠. 이렇게 쫙 다 들어갑니다. 쫙 다 들어가요. 둘 다. 둘 다 들어갔죠. 웹 서치도 들어가. 그다음에 PDF 리트리버 내용도 들어가.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검색해 가지고 인제 결과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웹 서치 안에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뭐 잘 나올 수가 있던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적 시스템을 보면은 얘가 답변이 우리가 보통 추적 시스템을 안 쓰고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의뢰진다고 하죠. 그냥 웹 검색했겠구나. 그러니까 답변했네. 근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은 다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더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죠. 자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나는 얘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확실하게 웹 검색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볼게요. 파트 2. 파트 8 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잠시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예. 그 가중치를 준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판단내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프롬프팅으로 조절해요. 프롬프팅으로 가중치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나온 질문 중에 진짜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거 사람이 봐도 이게 회사 문서에 있었나 싶은 게 있거든요. 없으면 웹 검색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들을 결국에 에이전트 개발할 때는 좀 명확하게 프롬프팅을 많이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되고 사실 그래서 10개 중에 이게 라우팅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꼭 한 2-3 개쯤 나온다고 보시면 그래서 네. 어려운 부분이네요. 프롬프팅으로 아까 가중치는 해결돼요. 또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닙니다. 한글로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해요. 문서가 100% 영어예요. 한글로 질문하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한글 영어가 섞여 있는데 한글로 진행하면 같은 랭귀지의 더 높은 유사도 가중치를 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만약에 논문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내가 한글로 지정하면은 그건 괜찮아요. 어차피 다 페널티 받고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는 문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상황에서는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같은 랭귀지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나가는. 또 질문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들어가 있죠, 라우팅에. 네. 네, 라우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다프티브 랩에서 마침 가져왔어요. 네. 쿼리 구조화된 출력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랑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보면은 제가 안 그래도 그 내용을 넣어 놨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인제 그 미래를 꿰뚫어 보는 힘이 있거든요. 에이전틱한 방법과
네. 스트럭처드 아웃풋. 왜냐면은 이걸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도구를 선택하는 개념이고 스트럭처드 아웃풋은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있는 스트럭처드 아웃풋이 어댑티브 레그에 나온 내용인데 이건 펑션 콜링의 어떤 구조인데 근데 사실 또 원리는 파고 들어가면 비슷하지만 이따가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서서 공책에서 답변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응을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엘리베이터를 둬서 문을 한다고 하죠. 네네네. 혹시 생성의 난이도에 따라서 얘네는 큰 걸지 작은 걸지 그런 것도 많이 그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아까 그 이밸류에이터를 써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쓰는 방식은 에이전트를 쓰면은 이밸류에이터 안 쓰고 에이전트가 본인이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도구 선택을 안 하면 바로 답변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야 이거는 도구 선택 안 하고 바로 답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에이전트를 쓴다는 것은 사실 라우터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것과 네. 맞아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이따가 보실 라우터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애매하면 안 돼. 기준이 LLM한테도 확실하게 줘야 되는 게 어렵다, 쉽다의 기준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라우팅을 잘 못하면 결국에는 사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이드를 명확하게 주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이 질문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사람은 다 모든 컨텍스트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무 컨텍스트가 없는 LLM한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 프롬프팅으로 결국에 프롬프팅을 하는 건데 하지만 10개 중에 10개가 다 되지는 않고 그냥 가끔가다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신가요? 네, 하지만 힘드시죠? 네, 힘드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20분 남았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그다음에 멀티탄 대화라고 했죠. 한번 볼게요. 요거. 안녕 반가워. 내 이름은 테디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내 이름이 뭐라고? 이 기억 못 해요. 이 정상이에요. 이게 그래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사의 입장이시려면은 개발사의 입장한테 당연히 멀티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건 추가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랭그래프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쉽게 됩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랭그래프에서는 메모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처럼 단기 기억 메모리, 그다음에 장기 기억 메모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시는 내용들은 단기 기억이면 안 되겠죠. 예. 집에 갔더니 내가 오늘 뭐 했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배우신 건 장기 기억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봤었던 뭐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단기 기억에 넣으시면 되는데 요 메모리 세이버라는 거는 단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 얘는 인제 아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요거 스레드 아이디가 바뀌면 사라지는 애들. 고게 뭔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메모리 세이버라는 걸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쉽죠. 체크 포인터에다가 메모리 만든 거를 넣어 주면은 기억력이 생겼어요. 아까는 요 메모리를 설정을 안 해 줬거든요. 요거를 해 줬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안녕 반가워. 내 이름은 테디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이름이 뭐라고? 이제는 기억을 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구현이 되죠. 이렇게 멀티턴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식당 하실 때 옛날에 개발자들은 이게 힘들었어요 이거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옛날에 해 보신 분들은 이거 진짜 박수 쳤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이게 내 이름이 뭐라고 하면은 테디라고 했잖아요. 테디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러잖아요. 근데 어 자, 여기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똑같이 물어볼 건데 이번에는 뭘 바꿀 거냐면 자, 얘는 기억력을 스레드 아이디 기준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제가 1, 2, 3을 1, 2, 3, 4로 바꿔 볼게요. 당신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3으로 가 볼게요. 당신의 이름은 테디입니다. 다시 4로 가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3으로 가 볼게요.
됐죠?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스레드별로 기억력을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있으면 각각의 방별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점이에요. 나중에 서비스 구축할 때는 되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구현. 네, 오늘 처음 보시는데도 뭐 할만하시죠?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왜냐하면 리액트 에이전트라는 거는 너무 쉽게 구현이 돼요. 사실 기본 골자는 요게 다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위로 쭉 올려보면은 얘가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에이전트에서 모델 넣고 툴 넣고 플라부트 넣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사실 코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구축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메모리까지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쉽게 구축하면 요것도 사실 좋아요. 좋지만 쉽게 구축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더 높은 요구 사항이 들어갈 때는 이제 한계점에 부딪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랭그래프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워크플로우 형식으로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구축을 보실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워크플로우 구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축한 에이전트는요. 아까 자료에 보면은 이게 아니라 아까 그거 하나였어요. 요거 하나인데 지금 우리는 요렇게 여러 단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흐름을 짜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고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걸 하려면 우리 아까 스테이트 정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타입 디딕트라고 해서 딕셔너리를 클래스 형식으로 그러니까 타입이 있는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 상태값이라는 건 택배 상자라고 했잖아요. 택배 상자에 막 내 개인적인 소지품까지 다 넣어서 전달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 공유하는 자원이니까 꼭 필요한 키만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메모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퀘스천 우리가 질문은 담아야겠죠. 도큐먼트 검색된 문서도 담아야 될 거예요. 앤서 답변 만들었으면 담아야죠. 메시지도 한번 담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애들만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잡다구리한 거 다 넣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정의를 해 주고 밑에 보면은 노드는 어떻게 만드냐면 스테이트로 돌아가서 요거 딕셔너리 반환한 건데 얘도 그래프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렇게 딕셔너리 형식으로 반환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가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요게 하나의 노드예요. 함수가 하나의 노드거든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꼭 랭체인 안 써도 돼요. 그냥 파이썬만 쓰면 돼요. 아무런 LLM 관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에 거는 알아서 할 건데 입력대로 입력 들어가는 거 그래프 스테이트, 출력 나오는 거 그래프 스테이트인데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는 택배 상자 안에 이전에 처리했던 내용들이 쭉 들어올 거예요. 근데 출력을 보시면요. 도큐먼트만 업데이트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4개 중에서 얘만 업데이트 해 주거든요. 얘만 오버라이트 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얘만. 이런 식으로 내가 업데이트하는 놈만 바꿔 주면 돼요. 막 얘를 전부 다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업데이트 해줄 애만 바꿔 주시면 되고 리트리브에서는 검색을 수행하고 LLM 앤서에서는 답변을 생성합니다. 답변 만들어 주고 메시지에 넣어 줘요. 자, 요거를 실행 한번 해 주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밑에 스테이트 그래프 생성할 때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그래프를 만들죠. 요 부분은 뭐냐면 오른쪽이 함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놨던. 요 놈이랑 요 놈이랑 함수 이름만 넣어 줘요. 그래서 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한글로 적어도 돼요. 왼쪽에 뭐라고 부를지. retrieve, LLM answer 노드로 이름 붙여 주고 요거 노드 추가했어요. 그다음에 엣지 부분에서는 from to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색을 한 다음에 답변을 받고 답변을 받았으면 끝내야지.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작은 검색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 자, 밑에 시각화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시작에 질문이 들어오면 검색을 하고 검색된 결과를 LLM한테 전달해서 답변을 만들고 답변을 엔드로 보내게끔 이렇게 아주 단순한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죠? 그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아까처럼 우리 리커전 리미트 하면은 최대 노드 방문 횟수
그다음에 스레드 아이디는 저희가 나중에 멀티턴 할 때 그냥 쓸 건데 그냥 랜덤한 아무 값이나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고 엔트로픽에 투자한 기업과 투자 금액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문서 내에 있는 내용을 잘 검색을 해서 답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추적 제가 넣어놨거든요. 추적에 보면 모든 내용을 아주 상세히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얘가 우리가 만들어놨던 흐름 있죠. 우리 리트리브하고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엔트로피과 투자한 기업과 투자 금액 알려주세요. 검색 결과 나왔고 검색 결과를 앤서를 던질 때 앤서 만들 때 참고하라고 넣어줬죠. 요걸 기반으로 앤서를 만들었어요. 리트리브 다음에 LLM 앤서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에서 흐름 짤 때 리트리브 다음에 LLM 앤서 이렇게 흐름 짜서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그대로 잘 수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제는 이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라우팅 한번 가볼게요. 아까도 이제 아답티브 랩을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라우팅이 주요 관심사예요. 왜냐면은 이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라우팅을 안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웹 검색을 해야 돼, 회사 문서를 검색해야 돼 이런 고민 자체가 다 라우팅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래서 라우팅을 쓰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라우팅이 누가 하냐면 사람이 매번 들어가서 질문할 때마다 막 그거를 분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판단 내릴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룰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LLM 판단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룰 베이스 같은 경우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오면은 여기로 보내. 어떤 키워드가 들어오면 여기로 보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제일 깔끔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난이도 좀 쉬운 버전의 챗봇은 뭐냐면 카톡 같은 경우에 고객센터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고객이 1번 누르면 여기로 라우팅해. 2번 누르면 여기로 라우팅해. 그건 좀 쉬운 버전.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쉽게 안 돼 있어요. 다 사람들이 질문으로 오거든요. 주관식 답변으로 오니까 그 라우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프롬프팅이에요. 밑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스트럭처드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스트럭처드 방식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펑션 콜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함수 호출이라는 걸 해가지고 어떤 정해진 규약 안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강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벡터 스토어와 웹서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강제를 한다는 거는 야, 너 이거 질문 들어왔어. 너 무조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거예요. 이 상황으로 가정을 해보면은 대신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강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수도를 물어보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웹 검색을 하거나 문서 검색을 하고 일반 답변이 안 됩니다. 에이전트는 도구 선택할 때는 도구 선택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실제로 이따 해보면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야 하면은요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옵션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뭐 제너럴이라는 옵션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해결책은 뭐냐면 앞에 바로 답변할 수 있어? 바로 답변 없어? 할 수 없어? 이걸 한번 두고 바로 답변할 수 없으면 문서 검색해야 돼? 웹 검색해야 돼? 두 개를 더 뗄 수도 있어.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요. 자, 얘한테 이제 전달을 하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든 생성형 AI 이름을 찾아줘. 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은 벡터 스토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벤트의 날짜와 장소는 이렇게 검색하면 웹서치가 나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구현한 방식이 뭐냐면 with structured output 방식. 이게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는 에이전트랑 얘랑 그럼 뭐가 다르냐? 비슷하지 않느냐? 사실 비슷해요. 아니 내부 구조는 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에이전트도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뭐 LLM 기반으로 해서. 근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도구 선택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책상 위에 웹 검색하는 도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문서 검색하는 도구도 있고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는 옵션도 있는 거예요. 그중에 에이전트가 고민하고 내가 뭘 써야 되지? 선택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에이전트로 구축을 할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도구의 디스크립션을 굉장히 자세히 써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 우리가 아까 도구 어떨 때 어떻게 쓰라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얼마큼 디테일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도구 선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테일하게 적는 게 에이전트로 구현했을 때예요. 그런데 펑션 콜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였던 약간 스트럭처드 아웃풋 방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거는 어디를 자세히 써야 되냐? 얘도 비슷해요. 도구 디스크립션에 비슷한데 얘는 디스크립션에 여기 부분 있죠. 필드 부분. 여기 부분에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웹서치를 할 건지 벡터 스토어를 할 건지. 그리고 얘는 이 프롬프팅이 들어가죠. 이 프롬프팅을 참고를 해가지고 어떤 걸 쓰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쓰면 좋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쓰면 좋고 이런 케이스를 써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게 뭐가 다르냐면 도구들을 쓰는 그러니까 도구의 디스크립션을 쓴다는 얘기는요. 도구가 만약에 A 도구가 있고 B 도구가 있고 C 도구가 있어요. 본인이 선택받기 위해서 도구들 A, B, C가 어필하는 게 아, 저 이럴 때 써주세요. 저 저럴 때 써주세요를 도구들이 LLM한테 어필하는 거거든요. LLM 보고 좋아. 이번에 너로 정했어. 이렇게 하는 게 에이전트예요. 근데 이 스트럭처는 뭐예요? 이제 LLM이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저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저걸 쓰고 저 상황에서 이걸 써야겠다. 얘가 보면은 얘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사실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요? 왜 그러면 이거 뭘 쓰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중에 라우팅을 많이 해야 될 때와 적게 해야 될 때가 어떤 게 내가 더 좋을지 그걸 잘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확장성이 많아질 것 같아. 라우팅이 앞으로 경우의 수가 막 7개가 될지 8개가 될지 9개가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저라면은 에이전트면은 도구를 하나씩 만들어서 추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7가지 케이스를 딱 잡아 놨어요. 야 1번 단계는 요거고 잡아 놨는데 고객이 또 추가해요. 그럼 또 시스템 프롬프트에 다 맞춰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스트럭처드 아웃풋은 좀 에이전트를 도구를 기준으로 판단 내린 것보다는 얘는 오류는 더 적고 라우팅은 정확하지만 확장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도구 선택은 도구를 그냥 추가해 주면 되니까 확장성은 용이하지만 도구가 늘어나면은 이제 정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라우팅을 주면 밑에 쭉 넘어갈게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큰일 났네요. 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요. 네, 한번 나중에 보이스 튜토리얼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비주얼라이즈 그래프 해 가지고 요거 보면은 이렇게 하죠. 얘가 라우터가 서치 앤 DB를 할지 아니면 립 서치 웹을 할지 분기를 태워요. 여기 위에 보면은 이 컨디셔널 엣지스에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노드고 요거부터가 중요해요. 이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그럼 라우트 퀘션이라는 함수 뭐냐? 요거는 요거거든요. 그럼 얘가 퀘션 라우터, 우리 쿼리 라우터. 얘가 보고 판단 내린다고 했죠. 판단 결과가 웹 서치네. 그러면 need to search 웹을 반환해. 판단 결과가 DB네. 그럼 search on 웹을 반환해. 이 반환된 결과물을 보고 어느 노드로 보낼지. 야, search on 웹이면은 웹 서치로 보내줘. 웹 서치 노드로 보내줘. 이거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직관적입니다. 직관적.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지가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은 엔스로픽에 투자한 기업과 투자 금액을 알려주세요. 보시면 요거는 벡터 스토어에 있거든요. 우리 AI 브리프 여기 있어요. 여기 엔스로픽에 $20 투자 있거든요. 요거를 봤더니 go to 벡터 스토어, 벡터 스토어로 가서 검색해 가지고 잘 나왔고요. 요거 클로드 3.1 소넷 관련 최신 뉴스를 검색해줘 하면은 go to web search 이렇게 들어가서 웹 서치를 한 다음에 결과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팬아웃 팬인 볼게요. 팬아웃 팬이는 정렬 처리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좋아요. 이거 수도 코드로 만들어 놨는데
그 밑에 시각화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얘는요. 아까랑 그래프는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위에는 조건부 분기 처리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 외부로 할 거야 아니면 DB로 할 거야 이건 분기 처리고 얘 팬아웃 팬은 뭐냐면 병렬 처리예요.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B, C를 처리를 하고 모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B 속도가 먼저 끝나고 C 속도가 먼저 끝나면 종합할 때 B, C가 종합이 될 텐데 C가 먼저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가요. 여기 왼쪽부터 B, C 요렇게 보면은 B, C 종합을 해주는 거죠. 종합할 때 왜냐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뭐가 더 먼저 끝날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 순서도 바꾸실 수가 있어. 난 CB로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일부만 팬아웃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요. route BC or C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which라는 값을 둬서 이 which라는 게 CD로 주면은 CD만 반환을 해주고 BC로 주면 BC를 반환해주고 이거 아니면 전부 다 반환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그 시각화 안 하면 잘 모르실 테니까 이거예요. 여기에 줄 때요. 얘 줄 때 사용자가 입력을 줄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요. 위치에다가 이번 흐름은 BC로 진행해. 그러면 얘가 BC가 들어오니까 A에서 생각을 해요. 사용자 입력이 BC라는데 너 D는 가지 마. BC만 해서 병렬 팬이네요. 네. 그다음에 C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한번 돌려보세요. 예, 돌려보시고 요약하는 것도 요것만 이제 쭉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대화를 하다가 길어지게 되면은 얘가 서머라이즈 컨버세이션 해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제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테디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6개의 대화를 하면 요약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6개까지 왔는데 제 취미가 뭐라고 했나요? 하면은 대화 요약본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이것도 이제 시간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요약본이 잘 만들어져 있다. 그다음에 휴먼 인 더 룹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긴 한데 중간에 초기 질문 수행하고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휴먼 노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휴먼 노드 어떻게 넣었냐면 이 휴먼 노드 쪽에 보시면요.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인터럽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노드에 딱 도달하면은 여기서 멈춰요. 지금 멈춘 거거든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여기 휴먼 노드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요때 밸류를 보면은요. 지금 멈춰 있어요. AI가 내가 2 더하기 6은 뭐야? 2 더하기 6은 8입니다라고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얘 틀리게 하려고 2 더하기 6은 9입니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넣은 게 AI 했던 답을 제가 덮어 씌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he model's response is incorrect라고 나온 거예요. 원래 모델이 2 더하기 6은 8로 했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가서 얘가 잘 대답한 거를 일부러 수정한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럽트 할 수 있다는 거 들어가 있고 이제 마지막 롱텀 메모리는 장기 기억 메모리인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그 보이스 튜토리얼 보시면서 넣어보세요. 얘 여기 프롬프트에 넣을 때요. 장기 기억의 모든 대화를 다 넣으면요. 메모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유저가 많아지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dentify new information about the user such as 그 사람의 직업, 이름, 나이,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거는 장기 기억 메모리로 넣어줘라 라는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장기 기억에 넣고 DB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PC를 껐다 켜도 그 사람의 잡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못 봐서 아쉽긴 한데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급하게 끝내가지고 죄송한데요. 네, 나머지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메일 주소 있으니까 거기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